먼저 자녀 기본 정보입니다. 자녀 수는 총 자녀 수와 이른둥이 자녀 수 한 명이 각기 49%, 71%로 가장 높았고 손위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가 한 71% 정도 됐습니다. 단태아 비중은 27%, 죄송합니다. 다태아 비중은 27%로 높고 전국 평균의 3.9%보다 매우 높습니다. 다태아인 경우에 2명이 91%, 셋쌍둥이가 7.9%였습니다. 그 전체 대상군에서 출생 체중은 1500g 이하가 5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정 경제 현황입니다. 맞벌이 여부와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외벌이 가정이 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월 평균 소득은 300에서 399만원이 가장 높으며 200에서 299만원 소득 구간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이전과 비슷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연도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8년과 비교한 표입니다. 자녀 지출 비용은 연평균 총 비용은 80% 이상이 1000만원 이하였고 50에서 100만원군이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의료비는 80% 이상이 500만원 이하였고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자녀의 연평균 지출 비용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의료비가 36.5%를 차지하였고 이외 식비가 41%, 교육비가 9.6%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른둥이 자녀 응급실 방문 재입원 경험을 보았을 때 2018년에 41%에서 올해는 40.5%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 이후로는 호흡기 감염이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바이러스는 RS 바이러스가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RS 바이러스 예방 접종률은 이른둥이 대상군에서 55% 정도였고 접종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격 부담이 16%, 잊은 경우가 33% 정도였습니다. 바이러스 예방 접종 보험급여 대상 제한에 대한 의견으로는 모든 다태아와 외동 이른둥이도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가 84%로 높았습니다. 이른둥이 자녀 발달 지원과 관련한 재활치료 경험인데 재활치료 경험은 23.6%였고 종류로는 운동치료와 작업치료가 47%, 27%로 높았으며 언어치료와 재활치료 기간과 장소는 대부분 1년까지가 86% 정도였고 장소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71%, 사립기관이 22% 정도였습니다. 횟수는 주 1회에서 2회가 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재활치료 비용은 자비 46.8%로 아직까지 부모님의 부담이 큰 형편입니다. 자녀 재활치료 시 어려움과 월별 재활치료 비용을 설문하였을 때 치료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이 37%, 비싼 치료 비용, 전문시설 및 인력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치료 비용은 99만원 이하가 71%, 100에서 200만원까지 20% 정도 순으로 보였습니다. 자녀의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로는 전문시설에 있으나 대기가 길거나 주변에 전문시설이 없고 또는 치료기관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순으로 보였습니다. 자녀가 말이 늦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및 시점을 살펴봤는데 말이 늦다고 생각한 경험은 한 31%, 그 생각한 시점은 만 1세에서 2세 정도가 93% 정도를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42%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서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25%, 느리지만 지켜보자고 한 경우가 22.5% 정도 보였습니다. 언어 지연을 진단 후에 치료를 시행한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론등이 자녀가 말이 늦다고 진단 후에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46%, 그리고 말이 늦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못 하셨는데 의사 혹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60.7%입니다. 아직까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더 적절한 치료와 추후 추적 관찰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 시의 우려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신체 활동 제한, 성장, 언어, 운동 등 자녀 발달을 가장 우려하고요. 양육 시 어려운 점으로는 양육 정보 부족, 양육 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로는 발달 지연 여부, 재활치료 비용 및 지원, 국가 지원 정책, 성장 발달에 대한 외래 내원, 시기 순으로 나오긴 했지만 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산 후 자녀 계획 변화가 있는데요. 결혼 후 계획한 자녀는 2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2명, 1명, 3명이었는데 이른등이 출산 이후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중이 꾸준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2018년보다 약간 더 증가하였습니다. 출산 후 자녀를 더 낳지 않을 계획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은 조금 나아졌지만 좀 좋아졌지만 현재 태아나 이런 등의 치료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나아졌지만 현재 태아나 이런 등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와 아기를 낳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응답자 수가 좀 증가하였고요. 또한 향후 태어날 아기가 또 이런 등일까봐 걱정이 되는 응답도 비슷하게 높았습니다. 위 서베이 결과를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 노력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이른등이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 확대로 이른등이에게 지출되는 연평균 의료비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른등이 자녀의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 이유와 호흡기 감염이 4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RS 바이러스 예방접종, 고온구병 대상 제한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재활치료 경험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치료기관 방문을 위한 시간적 부담 및 비싼 치료 비용, 전문시설 및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제기해서 좀 더 재활치료에 대한 인프라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어 지연 진단 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양육시 우려 사항으로는 발달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양육시 어려움으로는 양육 정보 및 양육 인력 부족을 꼽아서 올바른 양육 정보의 제공 및 확산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양육시 또한 제공되면 좋을 정보도 발달 지연 여부가 가장 높았으며 재활치료 비용 및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